가만히 놔둬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약간의 상승, 현재 주식시장이 약간 불리시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장 초반에 GDP의 상승으로 약간 개미 털기를 마친 후 점차적인 상승,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이 대불장으로의 진입이다 라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월가의 세력들이 모두 휴가를 갔다 때문에 갑자기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세대로 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추세대로 가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당연히 더 오를 수 있으며 내리는 종목은 추세대로 더 내릴 수가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조금 더 올라간 59, 공포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이제 저항에 부딪히려고 하고 있다. 그 저항은 6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차트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공포지수가 67 정도가 약간의 맥스이지 않겠느냐. 근본의 상승으로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공포지수가 한 60 중반 정도 만약에 되면은 우리는 또 뒤늦은 자들에게 우리의 물량을 주는 공포의 매수 한이의 매도를 실시해야겠죠. 풋앤콜 옵션은 약간 미세하게 내려간 0.71 풋앤콜 옵션이 좀 화끈하게 내려가 줘야 다시 한번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겠죠. 오늘의 이슈인 환율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환전을 크게 한 지점은 바로 한 요 지점이었어요. 환율의 차트가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상승을 시작하는 요기 상승 전에는 언제나 약간의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상승을 한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뭐 한 2% 이상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요거는 전체적인 매크로에 의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연기금을 쏟아 부은 것 같아요. 환율이 도대체 왜 그동안 올랐나?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국민의 미래인 연기금으로 때려 박으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행위. 그것이 옳은 일인가? 환율의 주봉을 보면은 주봉의 이평선 여전히 하늘로 향하고 있고 1430원. 뭐 여기가 이렇게 깨지지 않는 한 지지받고 상승하고 뭐 횡보를 하겠죠. 때문에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크게 환전을 했던 이유는 멤버십 회원님들도 아시죠? 제가 얼마를 환전했었는지 꽤 많은 금액을 환전했어요. 그 이유는 추세가 돌아가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나머지의 구간에서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생활비를 남겨놓고 달러로 여전히 바꾸면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환율의 하락이 인위적인 하락이고 주봉의 추세는 이미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도 분할 매수로 해야 한다. 근데 연기금 그렇게 다 때려박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21선 위에서 여전히 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리시한 흐름. 이때도 21선 위에서 놀면은 다음 저항 때까지는 점차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저항이 어디인가? 바로 이 파란색 선. 현재 기준으로는 한 1%도 채 안 남았어요. 한 0.7에서 한 0.8%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는 저항을 맞을 때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하락의 가능성보다 일단은 크다.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 5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불리시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며 이탈하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4시간 봉의 2평 맞고 다시 튀어 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하락은 한 마이너스 한 0.6% 정도 열려있고 상승은 플러스 0.8% 정도는 열려있다. 손익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구간. 그러나 뭐 지금 막 사는 거는 뭐 좋지 않겠죠. 여기서 샀어야지. 여기서 저는 샀고요.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어제 증시가 오른 게 이 엔비디아 때문인데 엔비디아가 또 중국에 H200을 또 수출할 수 있다는 호재 뉴스와 함께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왔어요. 뭐 요때쯤인가는 H200을 수출할 수 없다는 뉴스와 함께 하락을 했었고 갑자기 또 오르니까 H200을 수출할 수 있다는 뉴스가 뜨면서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코믹한 일인데 오르면은 호재 뉴스를 터뜨리고 내리면은 악재 뉴스를 터뜨리고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뉴스를 터뜨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뉴스를 보지 마라. 뉴스를 정말 큼지막한 뉴스는 봐야겠죠. 그런데 주가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그런 기레기들의 뉴스는 그냥 갖다 버려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텔레그램방, 뉴스방 도움이 됩니까? 주가가 내리면 위험하다고 하고 오르면 좋다고 하잖아요. 도움이 돼요?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엔비디아는 약간의 상승 채널이 형성되었으며 그래도 이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 회로를 풀 가동해서 돌릴 수 있는 지점은 상승 채널의 하단
197달러가 되겠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았어요. 상단에서 끝났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이렇게 수직으로 로켓을 쏘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줬을 때 한 185달러까지의 조정을 줬을 때 요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따라잡는 매수는 적절한 트레이딩의 방법은 아니다. 현재 그래도 일단 엔비디아는 상승의 느낌이 들며 직전 고점 라인 190달러를 뚫어내면은 저항을 뚫어낸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의 하단 라인 한 185달러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요런 상황이 오면은 신규 매수를 하되, 현재는 이런 지점 또는 이런 돌파 지점,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한 지점에 매수한 자들의 보유자의 영역이다. 주식 참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뉴스에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을 갖고, 패배하더라도 기준을 갖고 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약간의 미세한 상승, 반도체는 이 파란색 라인이 저항이다. 가격은 310달러 정도. 속슬로 보자면은 46달러 정도가 저항이 될 수가 있다. TQ는 TQ를 제가 말을 잘 안 하죠. TQ를 말을 안 하는 이유는 TQ가 이 US100 나스닥과 동일하게 커플링으로 가기 때문에 TQ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US100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매매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그래도 이 검정색 지지라인,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지만 약간의 시간의 횡보를 거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마지노선은 이제 12월 말인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12월 29일 여기까지는 이제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다시 쳐내리든가 오르든가 올해 말에 결국에는 방향을 결정할 타임. 그러면은 우리가 요때 한번 TSLT를 매도했고, 멤버십 회원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TSLL과 테슬라 본주가 남아있는데 그 매도를 어쩌면은 내년 1월 초로 미뤄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엔비디아의 추세가 조금 살아났는데 이 엔비디아의 추세와 이 테슬라의 변동폭은 일시적으로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르면 테슬라가 내리고, 테슬라가 내리고 엔비디아가 오르고, 둘이 같이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일단 테슬라는 좀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달러 한번 보여주면은 기분 좋게 매도를 하겠는데, 지지부진한 모습. FNGS, FNGU의 본주죠. FNGU를 분할 매수 중이었는데 어제 엔비디아의 호조로 FNGU가 오르면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FNGS의 중앙 21선의 저항까지 현재 기준으로 한 1.5%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3배로 따지면은 4.5%, 그러면은 한 121선 정도, FNGU 기준으로 121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홀딩을 하고 있고요. 3배기 때문에 굉장한 좀 변동성은 일어날 수가 있다. 메타도 홀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반 익저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 200일선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항을 받고 있다. 우상향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200일선 위에 캔들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는 메타는 20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상승 턴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단기적인 반격의 채널을 만들어낸 상황.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 좀 많이 또 슬퍼지는 상황인데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을 해본다. 이탈하면은 그때 좀 대응을 하든가 생각해 봐야겠죠. 넷플릭스는 여전히 하방 채널의 하단선을 타고 내리는 상황. 계속 타고 내리는 상황인데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뭔가 반전의 신호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충분히 넷플릭스가 찐 반등의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지금 무리하게 넷플릭스를 매수하여 기회 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다. WM,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액 투자자 분들은 WM을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요거는 이제 구독자 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한 10% 정도의 상승. WM을 보면은 보세요. 주봉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데 이런 종목을 크게 의심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사는 거는 좀 기회가 왔을 때, 또다시 기회가 오면은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그런데 중앙 21선이 미세하게 돌려 나가고 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내려서 한 48달러 정도 추세 하단선에 닿으면은 다시 반등을 노려보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매수는 맨날 사발사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는 언제나 기회가 왔을 때, 지지선의 하단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매도는 저항에서 매도를 해본다. 중소형주는 굉장한 변동성이 있으므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로서는 딱히 매수할 종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프리장이나 본장 상황에서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은 멤버십 텔레그램으로 상황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하고 실버가 굉장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실버의 주봉인데 실버 같은 경우는 은을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호재 뉴스와 함께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실버 주봉의 RSI는 89. 주봉의 RSI가 89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과열이다. 때문에 실버를 이제서야 매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은 타점인 것 같으며 적어도 약간의 눌림목이 왔을 때 한 21선 정도에서 나중에 조정이 온다면 그런 지점에서 사는 거지, 지금 실버를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적절한 트레이딩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버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선의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물론 확실치 않아요. 맘대로 긋는 거니까. 그러면은 다음 달 1월 달에 월봉에 뭐죠? 볼린저 밴드 둥둥.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버의 숏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숏은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실버의 숏을 쳐놓으면 1월 달에 약간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짧은 구간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숏을 치라는 게 아닙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 저항을 또다시 돌파. 오늘도 코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슬픈 차트. 그래도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제가 10월에 코인의 시즌 종료를 말씀드리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가 뭔데 시즌 종료를 논하느냐, 니 따위 게 뭔데, 나중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오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 10월달 요 정도에서 제가 시즌 종료를 말씀드렸거든요. 201선을 이탈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우상향의 기준은 201선 위에 캔들이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다. 적어도 201선을 강하게 이렇게 이탈하고 빠르게 복귀를 해주지 못하면 우하향을 할 확률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오를 확률보다 더 크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코인은 10월 달에 시즌 종료가 됐고 현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26년 말에 50K 후반이나 60K 초반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물론 그렇게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이런 그림이 합리적이다. 왜냐? 이때도 그랬어요. 21년에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안 내렸어요. 이렇게 한번 마지막 개미를 태우고 사요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봉 중앙 2평을 돌리는 초입에서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 중앙 2평을 돌리는 초입에서 뚫고 지지 상승. 그러면은 26년 말이나 27년까지도 한번 봐야 돼요. 이 주봉은 지금 완전히 10월 말에 꺾였기 때문에 제가 시즌 종료 말씀드린 거고요. 주봉의 이평선이 계속 내리다가 쫙 내리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계속 내리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뚫고 지지. 여기 26년 말이다. 그때 풀매수. 오늘 일정은 실업 청구 건수,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큰 하락을 불러오거나 큰 상승을 불러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 반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3시에 폐장을 해서 별다른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다. 그때의 설렘과 다시 느낄 수 없는 딱 한 번 일생일대의 감정들. 김대규. 사랑의 팡세. 현재가 미래의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그때가 될 수 있으니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재에 충실하자.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